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주요 선거 공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30세 총격범은 체포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 체류자가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를 추방 이유로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KCC 한인 동포회관이 합병식을 개최하고 공식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KCS가 되며 앞으로 뉴저지에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 일원서 판매 유통된 플로리다산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15개 주에서 26명이 감염 증세를 보였고 9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세금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와 기권표 1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1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메모리얼 데이 휴회 이전에 하원에서 법안을 마무리하고 상원으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실현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가 법안은 연말 만료될 예정인 2017년 첫 임기 통과했던 감세 조치의 연장, 개인 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 공제 확대,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세금 폐지 등 주요 선거 공약들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세 및 증여세 면제 확대와 광범위한 사업 세금 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공을 약속한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추가 건설을 포함한 국경보안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내용도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 8천억 달러 삭감,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과 전기차 세액 공제 인센티브 폐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수천억 달러 삭감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지출 삭감과 세금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 내 수개월간의 내분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가 확정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리노이 출신 30세 총격범은 체포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장은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어제 워싱턴 DC 수도 유대인 박물관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총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청장은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용의자는 현재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30세 남성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전 박물관 인근을 배회했으며 4명으로 구성된 일행에게 다가가 권총을 꺼내 피해자 2명에게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생자들은 곧 약혼을 앞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CNN의 목격자 인터뷰에 따르면 오후 9시 직후 총성이 들렸고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달려들어왔다며 경비원들이 그를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 보고 물을 건넸고 그의 행동이 다소 불안정해 단순히 사건을 목격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 남성은 경비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약 10분 뒤 경찰이 도착하자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며 내가 했다. 가자를 위해서였다. 프리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미국 유대인위원회가 주최한 영 디플로매츠 리셉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이 끔찍한 DC 학살은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며 혐오와 급진주의는 미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체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민당국은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를 이유로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휴스턴 총영사관 측이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살인 전과를 가진 한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추방에 필요한 서류의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벨리 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IC의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이후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 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5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습니다. K씨의 부친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합니다. 이민법 절차상 IC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 측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 구치소에 재구금됐습니다. 도난당한 세금 환급 체크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연방국세청은 도난 예방을 위해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다크웹에서의 세금 환급 체크 거래는 수천 건에 달하며 $1,000가 넘는 환급 체크가 단 $25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BC 뉴스는 최근 롱비치, 세리토스 등 캘리포니아 지역 거주자의 세금 환급 체크가 다크웹에서 판매 대상으로 올라왔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마이몬 조지아 주립대 교수는 84개 다크웹 사이트를 추적한 결과 월 4,000에서 5,000개의 체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몬 교수는 체크에는 수신자 이름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복제나 위조가 쉬운 데다 현금화도 가능해 범죄자들이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환급 체크만 범죄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국세청에 보낸 체크도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5,000짜리 세금 납부 체크가 다크웹에서 확인됐다는 게 마이몬 교수의 설명입니다. IRS는 환급 체크 도난을 예방하려면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계좌 이체 방식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역시 전자결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우정국도 체크 도난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선 우편으로 체크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차기 뉴욕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요양원 사망자 수를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쿠오모 전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요양원 사망자 수를 축소하고 이에 대해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쿠오모가 주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요양원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지침이 감염 확산을 초래해 요양원에 거주하던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주 보건국은 요양원 사망자 수 통계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2021년 1월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이 보고서의 사망자 수가 최대 50%까지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린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그가 작성한 이메일과 손글씨 메모가 공개되며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쿠오모 전 주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를 개시한 것입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번 수사는 뉴욕시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의회에 진실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며 법무부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세 정책 직격탄을 맞은 월마트가 구조조정에 착수해 본사 직원 1,5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소매 업체들이 관세 영향에 따른 수익 감소 대비에 나선 가운데 나이키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마트는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속도 향상을 위해 직원 1,500명가량을 감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계획 중입니다. 월마트는 어제 직원들에게 글로벌 기술 운영 부서, 미국 매장 지원 담당 전자상거래 물류관리자, 광고사업부 등 일부 팀을 재편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 과정에서 1,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마트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조직 구조 재편은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며 인력 감축에 이어 새로운 자리를 일부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에 고용된 미국인은 160만 명가량입니다. 대부분 매장 직원으로 기업 본사 직원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소매 업체들은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비용 절감, 공급업체 압박,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격 인상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가 이번 주부터 성인용 신발, 의류, 장비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CNBC에 따르면 나이키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2에서 $10 사이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녀들의 학기 시작을 앞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아동용 제품과 $100 미만인 상품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키는 공식 성명에서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관세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나이키의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KCC 한인 동포회관이 합병식을 개최하고 공식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KCS가 되며 통합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한인 비영리기관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KCC 뉴저지 한인 동포회관이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동포회관에서 공식 합병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설립된 KCS는 이번 합병을 통해 뉴욕을 넘어 뉴저지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KCS 김명미 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합병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두 기관의 통합으로 지난 20년 넘게 뉴저지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KCC는 이제 KCS 이름으로 새 출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뉴욕에 있는 분들 또한 뉴저지에 있는 분들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제 오피셜리 KCS와 KCC가 하나로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이 생겼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공식 명칭은 KCS로 통일됩니다. 다만 편의상 테너플라이 회관은 KCS 뉴저지로 불리게 됩니다. 뉴저지 KCS는 기존 서비스에 더해 거동이 힘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급식 배달 서비스 등 확대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외롭고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 저희가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곧 좋은 소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합병식에는 앨런 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 린다 이 뉴욕시 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두 기관의 합병을 축하했으며 KCC의 남경문 전 관장과 이사진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욕 일원서 판매 유통된 플로리다산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15개 주에서 26명이 감염 증세를 보였고 9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플로리다 보인튼 비치 소재 베드너 그로워스 농장에서 생산된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회사 측이 대량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CDC는 현재까지 뉴욕을 비롯해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해당 오이를 섭취한 26명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오이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지역 홀세일 매장과 식당 등에 판매 공급됐습니다. 슈퍼스, 셀렉스, 프레인스란 라벨로 판매됐고 일부 제품에는 브랜드명이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오이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유통 경로 파악과 추가 리콜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계 영김 의원이 북한 인권특사 임명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분명 대통령 인사국에서 임명 절차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며 적임자를 찾고 자격 검증이 완료되도록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발효된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리로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전반에 관여하며 대사급 직책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내내 북한 인권 특사직을 공석으로 뒀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3년 차인 2023년 10월에야 줄리 터너 전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터너 전 특사가 면직되면서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공식 서포터즈 동포유가 한국 시간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동포유는 전세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직접 만든 영상, 사진,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포청의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SNS 채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동포청 관련 카드 뉴스, 쇼폼 영상 등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 큐셀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카터스빌시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15분쯤 응급신고를 받고 소방국이 출동했으며 공장에 설치된 탱크 위에 맥박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30대 중반의 히스패닉 남성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소방국은 탱크 상단의 산소 농도가 약 15%로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라며 질소 유출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생산시설인 메타플랜트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도 지난 20일 27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트럭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치명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와 센트럴 파크 사이 5 에비뉴를 세계적인 대로로 변모시키기 위해 4억 2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5 에비뉴 재개발을 통해 기존 23피트 폭의 보도를 33.5피트로 46% 확장합니다. 5 에비뉴는 평일 평균 시간당 약 5,500명의 보행자들이 다니고 주말 및 공휴일엔 최대 23,000명의 보행자를 수용합니다. 현재의 보도 크기로는 이러한 규모의 보행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로를 5개에서 3개로 줄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23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고 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녹지와 조명, 벤치 등을 추가해 더 보기 좋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